자, 하락에 지치시죠? 아, 진짜 뭐 미장 들어갔더니 하락하고 국장도 뭐 그렇게 오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내가 들어오면 안 되고 지치잖아요. 오늘은 매일 오르기만 하는 종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변동성이 높아요. 며칠 전에 나스닥이 4% 빠졌습니다. 코스피는 막 1% 빠지는 건 일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증시 난이도가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멀미가 아니라 진짜 롤러코스터 타다가 내가 못 해먹겠다 이런 얘기가 그냥 나옵니다. 아니, 국장 피해가지고 요거 피해가지고 얘 피해가지고 국장 얘 피해가지고 요쪽으로 넘어갔더니 이게 진짜 4%가 말이 되느냐. 그리고 얘 더 떨어졌잖아요. 지금 17,000 깨지게 생겼다 이런 얘기들 지금 나오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얘를 또 이제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려고 보니까 아, 국장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고요. 그 은행으로 갈까 봤더니 은행은 그 기대 가치가 너무 적잖아요. 1년에다가 돈을 묵히는 건 내 성격상 안 맞아. 화폐 가치를 그냥 버리는 것 같아.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방향성 잡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이럴 때는 매일 오르고 은행보다는 이자가 많고 단기 수익률 방어에도 주요한 곳으로 포트를 일부를 분산시켜 볼 만한 거를 고민해 볼 만한 시점이다. 근데 사실 이거 미리 해봤으면 좋은 거고 매일 오르는 종목이 있는데 이거 종목이에요. 이게 차트입니다. 한 번도 안 떨어지죠.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파킹형 ETF 얘기하는 건데 요즘에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긴 있어요. 그러면 종목 검색을 뭐라고 ETF에다가 놓고선 코덱스 CD 금리 액티브 합성을 검색하면 되는데 이거 맨날 오릅니다. 이게 제일 많아요. 맨 위에 게 제일 많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거 뭐 돈 받고 하는 거 아니고 돈 받고 얘네들이 저한테 쓸 필요도 없어요. 왜? 개인들이 잘하는 사람들은 알아서 이거 많이 사갖고 이거 자산 규모가 커요. 저한테 굳이 이거 광고 맡길 필요도 없고 저 이거 돈 받고 하는 거 아니니까 자산 운용을 하시는 데 있어갖고 도움될 만한 얘기해서 가지고 온 거니까 오해는 없으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파킹형 ETF이기 때문에 하락할 확률도 이런 식으로 없습니다. 그냥 매일 올라요. 거의 없어요. 있을 순 있는데 거의 없어요. 예, 이따 말씀드릴게요. 코스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코덱스 CD 금리 액티브 합성 순 자산이 이게 뭐예요? 8조 9,396억 원. 엄청나게 커요. 이 상품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면 상품명에 붙은 CD는 뭔지 아시죠? 양도성 예금 증서입니다. 은행이 돈을 빌릴 때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해당 ETF는 CD, 이 채권 금리를 365로 나눠서 1할 계산한 다음에 단 하루만이라도 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주식에 상승하는 걸로 이자를 넣어주는 거죠. 그렇게 설계가 돼가지고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은 잠시 이거를 사가지고 버티고 그러면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외에도 뭐 상품은 많아요. 뭐 코덱스부터 쭉 있는데 이거는 그냥 잘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고 보통 이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것들도 있고 비슷비슷해요. 별 차이 없어요. 예. 조금의 뭐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수익률이 대부분 1년 수익률이 3% 중반인데 조금 지금 내려온 것 같아요. 예. 시중은행 근데 예금 금리보다는 높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인데 예금과는 다르게 언제든지 샀다 팔았다 할 수 있고 유동화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존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1년 만기를 넣었는데 11개월째에서 빼면은 그거는 말짱 도루묵이 되지만 얘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11개월짜리 11개월치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 우리가 채권 투자나 아니면 CD에다가 투자를 할 때가 있는데 CD 뭐 그 90일물 이런 거 오면은 90일물에 예를 들어서 뭐 4.8% 그러면은 90일만 넘으면 4.8% 주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365일 중에서 90일을 일할 계산하니까 4분의 1이고 그러면은 4.8%에 4분의 1이면 1.2%만 준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CD에다 넣는 거하고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그냥 종목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거니까 매일 올라가니까 그냥 포트에 하나 넣어 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다 이제 파키형 ETF가 실제로 하락장에서 수익률 방어에 주요하대요. 이게 통계로 나와 있는 분석 자료를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요 상품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그냥 필요하면 던지면서 그냥 그게 아니고요. 이게 수익률 방어에 실제로 주요했다는 요 자료가 있었어요. 이게 지난해 4월 발표된 건데 전제는 변동성이 강해진 구간이에요. 실제로 그러면 지금 같은 구간이죠. 2024년, 2023년 7월 이후에 코스피 60 그리고 파킹형 ETF 40으로 보유한 포트폴리오가 있고요. 코스피 100%만 가져간 포트폴리오를 비교를 해봤는데 파킹 ETF를 활용을 했을 때 시장 변동성이 지금과 같이 높은 구간에서
최대 손실 폭을 줄이고 수익률을 방어를 잘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파킹형 ETF를 활용하면서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거를 그냥 무작정 6대4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정도로 유지를 하면서 여기서 수익난에는 적극적으로 실현을 하고 또 돌리고, 그 다음에 파킹형, 얘가 만약에 물려면 파킹형을 빼가지고 얘를 돌렸다가 또 수익난 빼갖고 이쪽으로 돌리는데 이게 현금처럼 사용을 하는데 현금이 아니라 이 안에서 도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현금을 나는 어떻게 가져갈까요? 라고 하시는데 CMA, MMF도 있지만 파킹형 ETF도 있습니다. 이거 언제든지 주식창에서 넣고 빼고를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 금리 성과를 복리 재투자하면서 이자 수익을 그 안에서 극대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땐 이거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은 이 안에서 돌리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현금처럼. 그래가지고 변동성 장세에서는 진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단점이나 원금 손실은 단점이 없을 리가 없지. 단기 금리 하락 시에는 파킹형 ETF의 가격 상승폭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자를 적게 준다는 게 가격 상승폭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긴 하는데 상승률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금리하고 연동돼서 가는 거니까 금리 인하기에는 상승폭이 좀 줄어들 수 있죠. 다만 기준금리보다는 높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넣는 것보단 CMA, MMF보다 조금 나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영역에 진입하지 않는 이상 원금 손실 위험에 처할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다. 그럼 뭐예요? 대한민국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로 갔습니다. 일본처럼. 그러면은 이거는 원금 손실이 납니다. 근데 그럴 확률이 클까요? 적을까요? 크진 않겠죠. 정말 희박하겠죠. 그래서 원금 손실 가능성은 희박하다,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대신 이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익률은 낮아진다. 자, 그러면 지금이 언제예요? 2024년 연말이고 2025년 연초입니다. 연말 연초. 지금 쉽지 않은 증시 상태를 계속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기회도 많이 생겼죠. 저희 채널에서도 기회에 대해서 많이 전해드렸고 그걸로 재미봤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여러분이 잘하신 겁니다. 반대로 손실의 영역으로 접어들었는데 손실이 더 커진 경우도 있고 손실이 별로 움직임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신규로 들어갔는데 또 손실난 경우도 있고 각자의 사정이 다 있는데 80% 이상은 어려울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증권사 PB들 전문 트레이더들도 지금 얘기해보면 아우 나 진짜 미치겠어 진짜 이럽니다. 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20년 30년 했는데도 진짜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산 현금화는 지금 그래서 필수예요. 근데 인플레이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그럼 최소한의 시건장치는 만들어 놓고 매일매일 오르는 이런 해당 상품들을 통해 가지고 해당 이건 종목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이 종목들을 통해서 중단기적으로도 적극적으로 이용해 볼 만한 거예요. 이 외에도 뭐가 있어요? MMF, CMA 있는데 이거보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게 조금 더 높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계좌로 돌릴 수가 있으니까 편하죠. 사실은. 초단기 채권 이런 거는 이제 수익률이 조금 더 높은데 최근에 이제 채권 관련 홈플러스 얘기가 나와가지고 무서워하실 테니까 초단기 채권 같은 경우에 한번 검색을 해보고 필요하시면 저한테 의뢰를 하세요. 이거 저희 경제 이슈 채널에 가시면 초단기 채권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놨어요. 요거는 저희가 해놓은 게 있는데 만약에 그거 못 찾겠다 인간아 네가 좀 해라 그러면 제가 다음에 한번 할 테니까 초단기 채권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서 이렇게 자산 규모를 내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항시 고민을 하시는 그런 것들도 지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불확실성 이 네 글자 되게 진부한 단어인데 진부한 글자고 네 글자가 시장을 그냥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어갖고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소셜의 글 하나하나에 언제든지 오르고 내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패턴이랑 유연성을 좀 확보하고 나는 이렇게 안 해봤으니까 못해라는 거는 안 되는 시장이에요. 그리고 이런 패턴은 저도 공부하면서 좋다라는 생각이 들 때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광고 아닙니다. 예, 여러분이 자산 규모를 늘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좀 언제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하면서 드리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잘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